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세월호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이라고 보통 부르죠. 사참위에서 세월호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혹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CCTV 저장 장치 DVR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인양되면서 바꿔치기 됐다. 뭐 사전에 인양을 해가지고 누군가 조작했다. 이런 그 의혹 제기를 했고요. 최강시사에서도 당시에 문호승 소위원장, 사참위 소위원장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때 잠깐 사참위를 인용해서 많이 보도를 한 이후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사는 되고 있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간 이 몇 달 동안 추적하고 검증해 온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제기를 했다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DVR, CCTV 저장 장치가 바꿔치기 됐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참위의 의혹을? 예. 그 세월호 DVR CCTV 저장 장치죠. 네. 이게 수거된 게 2014년 6월 22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월호 참사 난 지 약 2달이 조금 더 지나서였죠. 예. 근데 이제 그때 해군 잠수팀 2인 1조가 안내데스크 물속에 있는 세월호 선체에 들어가서 수거를 해서 바지선 위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잠수사의 헤드카메라에 촬영이 됐고 녹화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바지선 위에서는 한 몇 분, 한 20-30분 있다 해경이 인계를 해 갔습니다. 이거를. 네.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검찰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사참위가 그 당시에 수중에서 찍힌 영상과 바지선 위에 올라온 영상 두 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개가 좀 다른 장비 같더라. 어허. 그러면서 사참위가 이것저것 조사를 해서 결국 이제 사참위가 그린 이제 이거 발표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는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에 네. 6월 22일보다 한참 전에 몰래 미리 수거가 됐다. 그래서 물속에 있었으니까 포렌식을 해야지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포렌식을 하고 영상을 보고 그 영상 속에서 뭔가 좀 국민들한테 나중에 알려지면 불편할 만한 장면들을 편집이나 삭제를 한 뒤에 네. 잘 갖고 있다가 가족들이 5월 말부터 이거 DVR 인양 안 하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6월 22일 날 이제 급기야 들어가서 미리 그러니까 진짜는 미리 꺼내놔서 보관을 따로 하고 있었고, 네. 가짜 장비를 담궈놓고 있다가 예. 그 장비를 끌고 올라오면서 녹화를 하고 네. 근거를 남겨놓고 이거를 갖고 올라온 다음에 이미 내부 데이터를 편집한 따로 보관하고 있던 원래의 DVR과 싹 바꿔치기를 해서 검찰한테 제출했다. 그러니까 검찰에 간 장비는 내부 데이터가 편집된 장비였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월호 CCTV 저장 장치를 미리 꺼내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혹입니다. 중요한 의혹인데 이게 그렇게 얘기한 사참위가 제기한 근거가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참위가 분석한 건 영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중에서 이 DVR을 실제로 인양하던 잠수사의 헤드카메라에 촬영된 DVR과 예. 물 위로 바지선 위로 올라와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거기서 네. 그 당시에 바지선 위에 416 기록단이라고 하는 독립 PD분들이 몇 분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분들 카메라에 찍힌 장비, 그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물속에 있는 장비에서는 이 DVR 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잡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예. 패킹이 달려 있습니다. 고무 예. 패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패킹이 물속에서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하. 그런데 물 위에 올라와서 한 30분쯤 지나서 독립 PD들의 카메라에 잡힌 영상에서는 이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양하다가 붙어 있던 게 어떻게 하다가 건드려서 떨어지는 건 가능하죠. 어떻게 떨어져 있던 게 새로 붙냐? 이건 두 개가 서로 다른 장비다. 이게 하나고요. 물속에 있어 촬영된 영상에서는 그 DVR 앞에 전면에 이제 뚜껑이 있는데 앞으로 열린 뚜껑인데 거기에 열쇠 구멍이 있어요. 그 열쇠 구멍이 잠금 상태, 세로 방향으로 돼 있다. 근데 물 위로 올라온 그 와서 찍힌 영상을 보니까
그 잠금 장치가 이렇게 파손이 돼서 앞으로 열쇠 구멍이 툭 튀어나와 있더라. 이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서로 두 개가 다른 장비라는 근거다. 크게 이게 중요하게 두 가지를 근거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검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거죠? 저도 그 당시에 서참위가 발표하는 현장에서 이 브리핑을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있어서 미리 보고서는 편집을 하고 뭐 조작을 했다라는 네. 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배경인데 사참위가 얘기하는 네. 그러려면은 사실은 증거를 좀 이렇게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수법이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미리 들어가서 이걸 건져놓고 뭐 보니까 이거 알려지면 안 되겠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 분실됐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좀 불편하겠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갖다 싹 밀어버리고 이게 복원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네. 단순하죠. 그런데 지금 사참위가 얘기한 시나리오는 이걸 갖다가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잠수사, 포렌식 하는 사람, 보관하는 사람, 나중에 바꿔치기 하는 사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루될 수밖에 없고 이게 보안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실행됐다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검증을 했다. 근데 검증했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사참위가 분석했던 영상 원소스를 똑같이 입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해군 수중 영상과 4.16 기록단에서 바지선 위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모두 원본대로 입수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사참위가 이야기한 게 그 손잡이의 고무 패킹과 열쇠 구멍 그러니까 네. 그 장비의 어떤 부품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월호 DVR을 제작했던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똑같은 네. 장비를 제작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 재질들을 분석을 했고요. 자, 분석을 해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일단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속의 장비와 바지선 위에 올라와 있던 장비는 바꿔치기 되지 않았고 네. 두 개는 같은 장비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너무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건지 검증 결과를. 일단 사참위가 제기한 그 다른 장비다라고 하는 근거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앞에 예. 말씀드렸듯이 고무 손잡이 패킹. 고무 패킹과 열쇠 구멍인데 열쇠 구멍. 예. 패킹 부분은 저희가 여러 실험을 해봤어요. 조명을 그러니까 그 수중 영상이 네. 잠수사 헤드 카메라 바로 옆에 플래시가 붙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조명을 강하게 받고 촬영된 영상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 제작한 DVR 손잡이를 물속에 넣고 조명을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패킹 부분이 굉장히 하얗게 보입니다. 더. 실제 손잡이 다른 부분보다. 착시 효과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예. 일단은 근데 이제 그 하얗게 된 부분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던 해군 수중 영상에서 또 이렇게 한눈에 보면 약간 안으로 움푹 패여 있는 듯이 보여서 이게 진짜 예.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건 왜 그럴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세월호가 한 수심 40m에 한 2달 동안 잠겨있던 상태에서 DVR을 갖고 올라왔죠. 네. 그러면은 그 DVR이 수심 40m면은 10m마다 1기압씩이 높아집니다. 수심 40m면 5기압의 압력을 2달 동안 받고 있었던 건데 네. 이 손잡이 그러니까 DVR 손잡이의 고무 패킹이라고 사참인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재질 분석을 해보니까 압축 스펀지예요. 네. 손으로 눌러도 안으로 눌리는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5기압 조건에서 2달 동안 이게 있었다가 건져졌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압수조석에다가 이 손잡이 부분을 갖다 넣어봤어요. 패킹 부분을. 예. 그랬더니 진짜로 5기압을 줘보니까 안으로 움푹 들어갑니다. 마치 떨어져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그 스폰지가 수축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압력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참위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중 영상만을 보고 이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다.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열쇠 구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열쇠 구멍 부분인데 예.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어떻게 취재를 했냐면 바지선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먼저 보관하고 있던 진짜하고 이게 바꿔치기 됐다는 게 사참 시나리오 아닙니까? 30분 정도의 시간 안에 바꿔치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조 현장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실종자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거의 막 수십 명이 바지선 위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날 6월 20일 밤 11시 넘어서인데 네. 그때도 이게 바지선 위로 올려졌을 때 현장에 있었던 구조 관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지선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항상. 많았죠. 그러면은 사참위가 발표를 할 때 저는 그 부분도 어떤 발표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다녀봤어요. 그 바지선 위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러다가 좀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해군 관계자가 바지선 위로 DVR이 올라온 직후에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아하. 해경한테 넘기기 전까지. 총 3장이 있었고 그걸 저희가 입수를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바지선이 올라온 뒤에 바로 1분 뒤에 찍힌 첫 번째 사진이 열쇠 구멍이 물속에서랑 똑같습니다. 그때까지 안 바뀐 거죠. 그리고 8분이 더 지나서 찍힌 사진에서도 열쇠 구멍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2분이 더 지나서 찍힌 사진에서는 앞면 커버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안을 보니까 걸쇠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그 해군 관계자를 찾아서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열린 거냐 했더니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DVR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봤어요, 다들.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다 보니까 앞에 커버가 툭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손대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손을 안 댔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구멍이 아마도 수중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그대로 있었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한동안 계속 그대로 있었고요. 누군가가 툭 쳤을 때 열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말하자면은 30분이 아니라 대략 아까 말씀하신 한 2분 정도 시간에 바꿔치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바꿔치기가 됐다면은 그렇죠. 그럼 그때 한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바지선에 다 CCTV 저장 장치 DVR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교체 바꿔치기 되기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신데 자 근데 다시 원점으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이게 사실은 CCTV가 뭔가 조작이 됐고 삭제됐다는 의혹 때문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참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참위가 처음부터 DVR 바꿔치기라고 하는 이 소주제에 집중해서 조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세월호 CCTV와 관련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혹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5년 전에 이게 이제 처음에 인양이 돼서 포렌식을 해서 가족들한테 영상이 넘어왔을 때 이게 영상이 마지막 끊어진 시간이 굉장히 배가 급변침한 걸로 알려진 시간보다 좀 전이에요. 상당히 한 몇 분 전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먼저 끈 거냐? 이상하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랬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뉴스타파가 가족들한테서 영상을 직접 제보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8시 8분 59초, 거의 8시 49분에 꺼진 걸로 나타나요. 근데 그 당시까지 검찰이 추정하고 있던 배가 넘어간 시각이 8시 49분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가 넘어질 때 충격으로 이게 꺼졌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일기특조위죠. 그 2016년 9월에 3차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때 세월호 승객 중에 승객하고 승무원 생존자 2명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9시 한 30분 때까지도 구조 기다리면서 CCTV 화면 켜진 걸 봤다. 그럼 이 CCTV는 화면이 켜져 있으면 녹화도 돼야 되는 장비예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진술과 복원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랬었던 거죠. 근데 그 진술보다는 이 분석 결과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원점부터 취재를 하면서 그 데이터들, 5년 전에 저희가 했던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다른 전문가, 복수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봤더니 이 데이터 속에서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CCTV가 꺼진 새로운 시각을 찾았는데 이게 작년에 세월호 선조위가 분석한 세월호 급변집 시간하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고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로는 실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진술을 한 분들도 강혜성 승무원과 강병기 승객인데 저희가 다 만나봤는데 이분들의 진술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왔다 갔다 하고 좀 사실관계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가지 확인되고 이분들의 진술이 9시 반 이후까지 켜져 있었다라는 거 사실 이게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과연 데이터는 있고
진술이 한쪽은 물증이 없는 진술만 있을 때 어느 쪽을 신뢰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사참위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참위가 지금 그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를 외국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저희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김성수 기자가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사참위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뭐 해명이라든가 반론이라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걸 좀 기대하고 예. 이 취재에 대해서 취재 내용을 전부 모아서 사참위에 질의서 형태로 전달했던 게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 2달 전이죠 벌써. 그랬는데 16장이나 써서 보냈어요. 제가 다 예. 써서 보낸 거죠. 그랬는데 사참위가 아주 원론적인 대답만 당시에 해왔어요. 이거 열성적인 취재에 감사한다. 예. 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 반영하겠다. 사실은 저는 반론이건 해명이건 내놓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아무 답변을 안 한 셈이 돼서 여전히 좀 예.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밝혀야 되는 거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토론과 그런 가설, 기각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참위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파 김성수